자, 수프림 문법 분사 파트입니다. 분사 파트인데요. 요 분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이어서 이제 준동사 세 번째에 해당되는 역할입니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동사적 속성에서 다른 품사적인 속성까지 같이 적용하는 걸 이제 준동사라 하죠. 동사에 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승에 준한 걸 준우승이라고 얘기하듯이. 자, 이 분사는요. 일단 뭐 한자 뭐 썼고 나발이고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할게요. 동사적인 속성에다가 형용사적인 속성이 들어가는 이걸 이제 보통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사 단어 자체는 이제 뭐뭐 하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형용사는 보통 이제 받침 니은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걸 뭐 또 합친다고 하단 니캄 좀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해석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사는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뭐뭐 된 또는 뭐뭐 진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말과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의 어떤 진행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얘를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말과 함께 행동이 일어나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현재 분사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능동의 역할과 진행의 역할을 합니다. 능동은 말 그대로 주어가 어떤 동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행은 그 말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현재 분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생긴 꼬라지는 동사의 ing 형태,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된 뭐뭐 징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뭔가 저질러지고 나서 이제 뭔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얘네를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과거 분사는 능동의 반대인 수동, 그리고 진행의 반대인 완료,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용어 중에 수동태나 현재 완료에서는 보통 과거 분사를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뭔가 얘기하는 거. 수동태 같은 경우도 뭔가 되고 난 다음, 뭔가 뭐 맞고 난 다음에, 뭔가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나 사랑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 분사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규칙형은 동사 it이나 아니면 d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외에 불규칙형을 쓰게 되는데, 지금 분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서술어 동사인 즉 뭐 다자라고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형태 자체가 직접적으로 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다라고 해석을 하려면은 앞에 비동사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뭐 have나 has 동사가 있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다자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이 excite란 단어가 흥분시키다인데 흥분시키는으로 바뀌게 되고 뒤에 있는 영화를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흥분된 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정은 당연히 사람의 표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되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이제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alling leaves하고 fallen leaves가 나오는데, falling leaves, 떨어지는 잎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이렇게 살살살 떨어지고 있는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fallen leaves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분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의 역할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분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을 하는데 앞 또는 뒤에서 이제 수식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앞에서 꾸며지는 경우하고 뒤에서 꾸며지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단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똑같은 ing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여기에다가 crying이라는 말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bab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 어가 들어갔다 치고 crying baby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유는 모르겠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마냥 울고 있는 아기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뒤에다가 crying을 한번 넣어볼게요. 뒤에다가 crying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for water이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을 향해서 울고 있는 또는 물을 위해서 울고 있는 아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단어 개수가 뒤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뭔가 꾸며줄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얹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꾸밀 때는 단어 수가 더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도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꾸며주는데 얘는 지금 내가 ing를 썼죠. 근데 다른 경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여기에다가 written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쓰여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the written book 이렇게 들어가면 그 쓰여진 책이라고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책은 책인데 어떻게 된 책이냐 하니까 written이라고 또 썼어요. 앞에 거 무시하시고요. 자, the written book이라고 book written 여기다가 뭐 중간에 더 넣었다 치고 the book written 그 다음에 in 1999 이런 식으로 1999년에 쓰여진 그 책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도 단어수 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몇 개가 더 나오죠. 그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어지게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 수식을 할 때는 앞 뒤에서 꾸며주는 건데 지금 이 예문에서 보면은 롤링스톤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돌이라는 게 있고 롤링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부르는 노래는 nomos 있기가 없다. 있기가 모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게 생긴 꼬라지만 딱 보면 얘가 동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동사 관계 더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면 관계대명사의 바로 옆에 있는 동사는 진짜 동사가 아닙니다. 또는 뭐 가까이 있는 거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 멀리 있을수록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can join us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수식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어 역할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형용사를 처음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a cute baby 뭐 이래 볼게요. 더 cute baby 해봅시다. 그냥 더 cute baby. 원래 아기는 귀엽긴 합니다만 그냥 cute라고 넣어볼게요. 이 경우는 지금 그 귀여운 아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cute를 앞으로 뒤로 빼버리게 되고 여기다 is를 넣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는 귀엽다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명사 베이비를 꾸며줬지만은 뒤로 넘어가니까 보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어 역할이라고 했을 때 얘를 주격 보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가장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수동태도 이제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the written book, 그 쓰여진 책. 뭐 이렇게 나놓고 만약에 뭐 in 1980 이래 볼게요. 그럼 1980년에 있었던 그 쓰여진 책 뭐 이렇게 얘기한다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에 the book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written 이거 없다 칠게요. 자, written을 이쪽으로 빼버리게 되면 마찬가지 is written 또는 뭐 was written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책은 쓰여졌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주격 보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품사에 얘기하는 거하고 문장의 성분의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주격 보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목적격 보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목적격 보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주어가 있고 지각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을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ing나 또는 ed가 쓰여진 경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지각동사 here 하나만 넣어볼게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또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된 것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진 자리에서에 나오는 뒤에 ing나 과거분사 역시 분사, 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또는 목적격 보호 역할로 이렇게 쓰여졌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죠. 사역동사도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주어, 동사, 사역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탐은 시켰다. 그 책이 쓰여지도록
누구에 의해서? 존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탐은 존에게 그 책을 쓰라고 얘기한 건데 요렇게만 딱 보세요. 요렇게만 딱 보면 여기에다 was 하나 딱 넣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수동태 문장이 맞죠. 근데 얘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책이 존에게 쓰여지게끔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만약에 동사 원형으로 바꿔버리면 여기에 존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더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written이 아니라 write가 돼버리고 그러면 존이 그 책을 쓰게끔 탐이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적격 보호 역할까지도 일단 설명을 했고요. 자세한 문제 유형들은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진행형과 수동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행형 비동사 다음에 ing, 수동태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행형 같은 경우는 주어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소년들이 농구를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보면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준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얘네들이 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 자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진행형으로 썼는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호 역할로 쓴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미 예문에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문장을 제외한 그 문학 작품을 제외하고 앞에 데이비드 사람이 들어갔는데 뒤에 ing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뭐 하고 있는 이에요. 사람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 하비는 사람이 아니죠. 내 취미가 지금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취미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내 취미는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어가 사람 주어인데 뒤에다가 어떤 특정한 일반 동사들 우리가 앞에 동명사 때 배웠던 enjoy, admit, 뭐 postpone, put off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뒤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역시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뭐뭐 하는 것을 인정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구분 잘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분사 구문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분사로 시작되고 뒤에 어떤 딸려난 구가 있고 문하는 거는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분사구, 콤마, 문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생긴 꼬라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분사잖아요. 분사. 그럼 이 분사는 당연히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 자체가 ing로 시작되든지 시작 자체가 과거 분사 1이나 불규칙으로 시작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딸려 나오는 명사나 아니면 전치사 명사나 아니면 부사나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 딸려올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문장이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왜 쓰느냐 간단한 얘기예요. 주어 동사 두 개를 한 개로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 동사 두 개를 한 개로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제가 같은 주어가 두 번 나올 필요는 없겠죠. 맞죠? 그러니까 다른 주어면은 그렇게 그 두 개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같은 주어는 결국은 했던 말 두 번 하는 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좀 느끼하긴 말이긴 하지만은 제이미가 목이 말라서 제이미는 냉장고에 물을 마셨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이미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더 간결한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 문장에서 특별히 이제 주어가 같을 경우에 하나로 이제 끊어서 쓰는 경우가 바로 분사 구문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에 생긴 꼬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접속사들 중에서 부사 역할하는 부사절 접속사 뭐 예를 들면 저기 나와있죠. 동시동작, 연속동작, 이유, 원인, 시간, 조건, 양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when이나 뭐 as나 뭐 because나 뭐 뜻은 안 따지고 그냥 다 쓸게요. 그 다음에 뭐 although나 뭐 아니면은 뭐 저 while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요. 얘네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주어 두 개, 주어 동사 요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 뒤에 또 주어 동사 꼬라지가 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을 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냐면은 접속사를 삭제시킨다.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왜 필수는 아니냐?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삭제를 해도 되는데 의미가 뭔가 애매할 것 같으면은 이 접속사를 놔두셔야 됩니다. 그게 책 밑에 지금 하나 나와 있어요. 접속사를 이용한 분사구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가 둘 다 만약에 존이라는 아이인 경우 그러면은 굳이 두 개를 다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기 콤마 기준에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있는 자리를 우리는 보통 종속절 또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동사는 다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절을 보통 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종이고 얘는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종과 주인이 같은 주어를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종한테 야 너 이거 없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 없애요. 얘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동사가 서로 시제가 같은 경우라면 이 동사 원형에 ing를 무조건 씁니다. 선생님 아까 여기에다 ed 쓴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인데요? 여기 있는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고 여기 뒤에 딸려오는 놈 중에서 과거분사가 하나 딱 있을 경우 즉 수동태 형태인 경우라면 얘가 ing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생략이 가능하고 그래서 과거분사, 동사 ed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동분사 구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원래 있던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비동사에서 이제 비롯된 거였는데 굳이 비동사 자체가 ing로 바뀐다 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해버리고 대신에 요거부터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어떤 분사구문, 어떤 문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 중간에 콤마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하면서, 하는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로 만약에 시작이 되어버릴 것 같으면 콤마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되면서, 되는 동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뭐 될 때, 뭐 이런 거나. 알겠죠? 하자와 대자의 차이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분사구문 쓸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요 앞에 동사까지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지금 여기에 뜻들이 오만상 지금 나와 있어요. 뜻들이 오만상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그 학교 시험 범위 안에서 선생님이 정말로 미친 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저걸 갖고 문제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딱 나왔을 때에 일단 지켜야 되는 건 하자냐 됐자냐 이건 일단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그 외에는 있잖아요. 그 외에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정도 아니면은 뭐 연속 동시동작 정도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그냥 해석을 하고 넘어가셔도 아무 지장은 없어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 동사 시작되어가지고 블라블라 들어가는데 이번엔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 들어가는 구조. 그러면 이제 어디가 없어지고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겠죠? 여기가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는 ing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 접속사 같은 경우는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while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미 접속사 중에서 and가 조금 많이 나오게 돼요. 그 and 콤마 찍고 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독해 지문에서 콤마 찍고 ing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그래서 하는 동안일 경우라면은 동시동작 그리고 뭐뭐 한다 하면은 연속동작 이거는 그 독해 글 속에서의 어떤 뉘앙스를 잘 보고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료분사구문, 수동분사구문,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그 다음에 윈명사 분사구문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완료분사구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완료분사구문은 딴 게 아니고요.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접속사에서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콤마 찍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까 내 전제가 뭐라 그랬죠? 얘는 의미 전달이 가능할 것 같으면 빼도 된다 그랬고 얘는 얘랑 같을 때 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둘이가 시제가 같을 때 ing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런데 완료 분사 구문에서 건드리는 거는 바로 얘거든요. 야가 만약에 과거나 야가 과거고 야가 만약에 현재다 그러면 시제는 불일치됩니다.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분사를 쓸 때도 동사 과거형에다가 ing를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투부정사나 동명사처럼 having pp로 바꿔주는 거예요. having pp로. 그렇게 바꿔주는 거. 그게 지금 완료 분사 구문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그녀의 숙제를 끝내서 그녀는 산책하러 갔다. 그러면은 산책하러 갔다 이전에 숙제를 끝낸 거지. 그럼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얘가 먼저고 얘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써줬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분사 구문은 마찬가지로 동사인데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문장 꼬라지 형태가 비동사의 과거분사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접속사 빼고 주어 같으면 빼고 얘가 시제가 같을 경우는 being으로 바꾸는데 being은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생략 가능하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요? 얘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중학교에 있는 분사구문 관련된 문제집을 찾아보세요. 아, 요거 관련해가지고 내가 프린트가 또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뒤에는 안 건드려요. 맞죠? 그러니까 그 책은 1980년에 쓰여져서 그 책이 1980년에 쓰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읽기를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럼 쓰여졌기 때문에 또는 쓰여져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선생님? 완료 수동분사 구문도 가능합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책이 비록 1980년에 발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과거에 쓰여졌다. 요즘에 읽고 있다. 그러면 이거 시제가 불일치지. 근데 아까 쓰여졌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동 분사 구문도 완료 수동도 가능하더라 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이 먼저냐 뒤쪽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을 하든 근데 보통 앞쪽이 먼저고 뒤에가 후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뒤가 먼저가 되고 뭐 앞이 그 다음이 되고 이럴 일은 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는 분사 구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가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경우라면은 얘를 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독해할 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가 이런 접속사들 아까 얘기했던 뭐 while이나 when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나서 뒤에가 바로 ing, 뒤에가 바로 과거분사, 뒤에가 바로 전치사명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분사 구문 특성상 얘는 하자 하고 있는 어떤 접속사들. 그 다음에 얘는 뭐뭐 된 어떤 접속사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while 같은 경우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하고 있는 동안, 뭐뭐 된 동안, 어디에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도 반드시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 들어갔는데 이리가 딱 보였다. 이거 동사 과거형 절대 아닙니다. 과거 분사니까 뭐뭐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게 이제 어떤 경우로 많이 나오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인칭 주어 is로 시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here is, there are로 시작하는 경우.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독립분사 구문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독립분사 구문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독립분사 구문은 이거 뒤에 것도 뭐 다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주어랑 이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승재가 어제 숙제를 안 해서 원준이는 신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주어가 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승재도 여기 놔둬야 되고 원준이도 여기 놔둬야 돼요. 알겠죠? 승재가 숙제를 안 해서 승재가 신이 났다. 이러면은 이거는 생략이 가능해. 둘 다 주어가 승재니까. 자, 그 다음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비인칭 주어로 들어간 it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관용어구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자, 마지막 게 되게 좀 중요한데 마지막 거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with란 단어가 전치사잖아요. 그죠? with란 단어가 전치사인데 원래대로라면 이런 겁니다.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as Tom is playing soccer 뭐 이래볼게요. 그냥 대충. 자, 탐이 축구를 하고 있는 동안 또는 탐이 축구를 하고 있을 때 탐이 축구를 하면서 이래볼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as 접속사였던 놈을 전치사 with로 바꿔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탐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 그대로 내려와요. 사크는 어차피 말할 것도 없죠. 물결 자리였으니까.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with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뭐 하는 뭐뭐인 채로 또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명사는 어차피 그냥 주어 원래 주어 역할이었으니까 뭐뭐시 또는 뭐뭐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사가 문제인데 마찬가지 ing로 쓰여버리게 되면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과거분사 ed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되면서 근데 아까 전에 전치사명사 뒤에 또 있었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채로 이 말도 된다는 거죠. 이게 with 더하기 명사 다음에 분사 구문인데 이게 서술형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타 분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셔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수업 때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지금 잠깐만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5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50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감정동사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감정동사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일단 답을 말씀을 안 드리고 밑에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 뭐 흥분시키다, 충격을 주다, 뭐 아니면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잘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기쁘게 하다 하는 please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존이라는 아이가 멜이라는 아이를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뭘 가지고? 그의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존이라고 하지 말까요? 이거 약간 물건 주문 이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더 무비 해볼게요. 그냥 더 무비. 그 영화는 메리를 즐겁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화 자체가 뭐 일부러 을르르르 까꿍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영화는 메리를 즐겁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물건이 주어가 되는 구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 메리가 이쪽에 와가지고 주어로 쓰여버리게 되고 얘가 만약에 was pleased가 돼버리게 되면 이 즐거움을 느끼는 거 역시 사람이 됩니다. 사람. 그죠? 사람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동 때 배웠으니까 by the mov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보통 우리가 기쁨을 주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보통 사람 자체가 기쁨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 때를 조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제 풀 때를 기준으로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주어가 만약에 사물이다. 그리고 비동사가 들어갔다. 또는 뭐 get 동사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에 뒤에 ing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감정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ing가 쓰이는 경우라면 뒤에 수식되는 명사가 마찬가지 사람이 아닌 사물일 때 이렇게 많은 거고요. 주어가 반대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 ed가 들어가면 이때는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돼버려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이지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느끼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감정 나타내는 ed가 들어갔을 때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때는 뭔가 사람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룩 같은 경우도 표정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표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를 문제 푸는 건 뭘 보고 판단하시면 되냐 하면은요. 앞에 주어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아니면 수식 받는 명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그것만 보고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2에 나와 있는 50 포인트 2도 분사 구문에서 분사의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콤마 다음에 주어가 하는 놈인지 아니면 콤마 다음에 주어가 되는 놈인지 그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50페이지까지 답을 싹 다 정리를 해오시면 되고 해석 플러스는 하나 더 내가 숙제를 더 낼게요. 지금 거기 체크업에 나와 있는 포인트 1하고 포인트 2에 나와 있는 체크업들 답 체크하고 해석까지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석은 시킬 거니까 해석까지 반드시 꼭 해오세요. 이상.